응답하라 1930년대 암살의 시대 고증. 영화 속 캐릭터들의 숨겨진 이야기, 캐릭터 비화. 두 남자의 날카로운 영화 비평, 핵노답 리뷰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줄거리 요약입니다. 1933년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는 3명을 조선 주둔 사령관 가오구치 마모루 친일파 강인국의 암살 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이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작전이 꼬이기 시작하죠.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암살입니다. 처둔 세트장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이제 뭐 이 영화랑 비슷한 시대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아주 섹시한 영화죠. 새끼. 그렇게 새끼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새끼라고 하세요? 새끼. 어쨌든 그걸 촬영한 장소인데 이제 뭐 60만 평이 이르는 규모라고 해요. 도시네요. 그쵸. 그냥 거기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하면 이제 못 찾는 거지. 극 중에 중요 장소로 나오는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거리를 요곳에 만들어서 찍었고, 한국에 있는 게 아니군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현지 중국인 스태프만 한 300명 그리고 보조 출연자를 4,000명 정도를 이제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 촬영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실제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거기로 넣었군요. 그렇죠. 4,000명. 전지현 씨 말로는 뭐 정말 여자라면은 뭐 충동 구매가 일어날 만큼의 그런 규모의 이제 백화점이었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뭐 소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총도 이제 그 당시 30년대에 사용했던 장비들을 이제 뭐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촬영 초기에 이 전지현 씨가 원래 더미 총을 사용하다가 태가 안 나니까 이제 진짜 그때 당시 사용했던 영국제 총으로 바꿔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엄청 무거웠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제 전지현 씨도 말하는 게 자기가 이게 들고 뛰는 게 어설픈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편집이 살렸다. 되게 고생이 많으셨네요, 전지현 씨. 그쵸. 여전사지, 여전사. 그리고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차도 당시에 생산되는 클래식카. 요게 또 이제 클래식카는 단가가 좀 이게 나가요. 그렇겠죠. 아니 나 굴러가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죠. 이거를 갖고 있는 그 매니아들, 수집가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직접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카체이싱에 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허락 받고 뭐 들여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 뭐 작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영화들을 살려주니까. 그렇죠.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오랫동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원 감독님의 영화는 굉장히 또 캐릭터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비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전지현 씨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지현 씨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안옥윤. 안옥윤. 근데 발음을 빨리 하면 어쩔 수 없이 옥윤. 그래서 난 남자 이름 왜 자꾸 남자 이름을 부르나. 처음에는 안윤옥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또 왜 자자 돌림 많이 하잖아요. 해자, 말자, 춘자. 근데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특이한 이름을 쓰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 씨는 안중근, 안창호 이렇게 독립 투사들이 되게 안 씨를 많이 써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건가요?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 뭐 운동선수 그렇게 짓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여담인데 그 최동원 감독님 부인분이 안 씨세요? 이 영화를 그럼 그런 걸로 이 영화를 제작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치로 한 걸로. 역시 딴 것들은 다 갖다 붙인 거라는 거.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할 때 거의 민낯이었대요. 그래요? 화장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너무 광태가 나니까 당시 상황하고 되게 맞지 않잖아요. 뽀샤시 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조명을 죽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셨고, 웬만하면 거의 민낯으로 죽이는 화장을 했는데도 죽였어요. 역시 워낙 뭐 그냥 출중하시니까. 그럼요. 자, 다음으로는 좀 이제 세게 나왔던 캐릭터. 염석진. 그렇지. 이정재 씨.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잘한다. 그러시죠? 잘하는데. 그죠? 정말로 있었던 인물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실존 인물. 이제 백이사의 수장 염동진이라고 하는데 이 염동진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백이사가 어떤 곳이냐 좀 궁금할 텐데, 이제 백이사가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우익 테러 단체래요. 거기에 수장이 이제 염동진이었고. 한국에도 테러 집단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 테러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살해한 안두희 씨. 그리고 이제 그 염동진도 실제 일본 밀정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가져와서 좀 입체적으로 만든 게 이제 염석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는 이걸 촬영할 때 아평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독립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죠?
좌우 성향과 뭐 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그런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5kg 감량을 하고 아 그래요? 예, 잠을 거의 안 자고 48시간 무수면 아. 예, 그리고 남들 밥 먹을 때 양념 없는 그냥 식재료만 따로 달라고 해서 밥을 먹고 예, 남들 술 끝나고 촬영 끝나고 다 술 한잔 하잖아요. 그때 그냥 탄산수만 좀 마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몰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게 상황이 되려고 응.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이정열 씨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영화에서 좀 많이 튀었죠. 그쵸. 예, 자 그다음에 놀라웠던 등장 그쵸. 조승우 씨. 실제 있었던 사람인가요? 그쵸. 아 그래요? 실제 정말 유명했던 아 그래요? 인물입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 씨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독립투사 중에서도 김구 선생님보다 이제 현상금이 되게 높았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무력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좀 일본 애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뭐 김구 선생님 60원이면 이분이 100원 정도 하는 꽤 차이가 났죠. 확실히 설계자의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그 영화 초반에는 이제 실제 뭐 힘을 합치면서 되게 좋은 우호적인 관계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친하지가 않았대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대립각을 좀 세웠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39년 정도, 그러니까 암살의 배경이 33년이고 39년 정도에 돼서야 이제 힘을 합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45년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뭐 정상회담에 대해서 참여하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염석진 같은 이제 친일파들이 그대로 이제 경찰이 되고 친미파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주요 간직을 맡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되게 막 체포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면서 되게 남한의 많은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고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실 때 그분은 북에 남으셨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취급이 그 남한에서는 북에 남았기 때문에 이제 월북처럼 얘기가 취급이 됐고 북한에서는 또 오히려 반동문자식으로 이렇게 취급이 돼서 많이 이제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분으로 남으셨습니다. 저 진짜 놀랐어요.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그렇죠. 올 여름 영화 암살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자 이번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시간 행문답 리뷰어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칭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녹화가 이제 26일 정도가 되는데 네. 늦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25일 날 비가 참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뭄이 좀 해결이 됐죠. 네. 네. 저는 그 비와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가 가뭄이었는데 핵노잼의 끝에서 약간의 재미를 다시 찾았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스케일과 그냥 영화 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그 최동원 감독의 그냥 나름의 노하우가 좀 빛났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되게 극 전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보는 맛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제 캐릭터적인 부분이 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동원 감독 영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범죄 재구성, 타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캐릭터가 중심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들이 다양했고 그 다양한 캐릭터들을 대배우들이 잘 열연을 해줬고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잘 살아나면서 재미를 줬던 것 같고 특히 좀 제일 가장 멋졌던 건 하와이안 피스톨 뭔가 이단아 같은 느낌도 있었고 복병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한 그룹을 또 담당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설정이 참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전지현의 쌍둥이 요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의외로 괜찮네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었던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마담역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네. 진짜 이 극을 좀 살려주는 역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한국의 판타지를 새로 창조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마냥 재밌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또 깔 차례예요. 캐릭터가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도둑들 때부터 좀 내려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야기에 그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살이라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이들 캐릭터들이 어쨌든 끝까지 소비되는 그렇죠. 그냥 그런 영화가 됐고 이게 그 암살 자체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치열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구성했던 그 주요 장면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긴장감이 너무 되게 타이트하게 타타타타 이루어져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도둑들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냥 트릭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라고 딱히 안 좋은 부분이 없었어요. 뭐라고 딱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뭔가 좀 부족해. 아까 말했던 긴장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동원 감독의 다음 작품들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확실히 선택과 집중이 좀 더 저는 도둑들보단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그기에 스토리로 가는 그 화살이 이렇게 그냥 곧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뺑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저는 정크였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구독하기. 거리를 요곳에 만들어서 찍었고 한국에 있는 게 아니군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현지 중국인 스태프 한 300명 그리고 보조 출연자를 4,000명 정도를 이제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 촬영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실제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거기로 넣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4,000명. 전지현 씨 말로 응답하라 1930년대 암살의 시대 고증, 영화 속 캐릭터들의 숨겨진 이야기, 캐릭터 비화. 두 남자의 날카로운 영화 비평, 핵노답 리뷰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줄거리 요약입니다. 1933년 일제강점기 꼬이기 시작하죠.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암살입니다. 처둔 세트장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이제 뭐 이 영화랑 비슷한 시대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아주 섹시한 영화죠. 새끼. 그렇게 새끼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새끼라고 하세요? 새끼. 어쨌든 그걸 촬영한 장소인데 이제 뭐 60만 평이 이르는 규모라고 해요. 도시네요. 그쵸. 그냥 거기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하면 이제 못 찾는 거지. 극 중에 중요 장소로 나오는 이제 미츠코시 백화점. 경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는 3명을 조선 주둔 사령관 가오구치 마모루 친일파 강인국의 암살 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이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작전이